멀어져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오늘도 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밀려오는 졸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주의 기도를 바칠 때는 선체로 깜박깜박 잠이 들어 어디까지 암송하였는지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를 바칠 때도 짓누르는 졸음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전날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탓입니다. 물도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을 두고 저는 꾸역꾸역 한 끼 식사를 합니다. 그것조차 죄스럽습니다. 극단적 상황은 채찍처럼 휘둘렸습니다. 이리저리 몰리며 영혼이 파괴되는 듯해도 당신에게 기대며 버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호스피스 병실로 형을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미친 듯 매달리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쉼터가 아닌 부활의 쉼터이길 바랐습니다. 끝내 우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잔인하리만치 이성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마는가 싶어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상 모든 결정을 내린 후 내과 병동에서의 마지막 이실 절차를 밟기 위해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모두 취소하고 일반 병실에 2인실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며 긴장하고 불안에 떨면서 물어왔습니다. 극단적 말기 암 환자라서 2인실은 갈 수 없고 가게 되면 1인실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하루 병실 요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형수의 애절하고 조급한 말을 들으니 저는 더욱 불안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있는데 옮겨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엾은 두 여인을 어쩌지 못해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세면대를 붙든 채 서럽도록 울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밤이면 몇 번이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행여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하면 중환자실로 옮겨질까봐 혼자 애태웠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에 단 몇 명의 간호사들만 상근하는 중환자실에서 형은 물을 마시고 싶어도 간호사를 부를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누운 채 대소변을 본들 환자에게만 붙어있지 않는 그곳 간호사들이 가족처럼 즉시 처리를 해주기나 할까요? 중환자실의 경우 낮에는 3번의 면회 시간이 있어 그런대로 한다지만 마지막 면회가 끝나고 나면 그 시간 이후 아침 면회 때까지는 마루타가 되어야 합니다. 소변 젖은 디펜스에 엉덩이를 밤새 깔아두기도 하고 열이 나서 올려놓은 얼음 주머니를 데워둔 곳은 싸늘한 시체의 육신처럼 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이 와도 자신을 정확히 표현 못하는 환자로서는 밤새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도 모릅니다. 몸부림마다 부딪혀 상처가 나도 세세하게 살펴주지 못하므로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하겠지요. 욕창이 생기면 그때그때 치료를 해서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한둘의 간호사와 수십의 환자 사이에서 그런 친밀 관계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난 내 여동생이 그랬듯이 욕창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백리길에 물을 건너고 굽이굽이 산을 돌아 정신적 질곡의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 깜깜한 4층의 다리를 건널 때는 끝이 없는 암흑의 터널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구름다리를 따라 형을 민 침대를 밀며 건너는 순간은 내가 마치 형을 저승길로 데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구급차에 실려 뒤돌아볼 틈새도 없이 집을 떠나올 때처럼요. 무거운 침묵이 더 씌워진 호스피스 병실을 들어설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환자 사이마다 붉은색 커튼과 칸막이로 분리시켜둔 호스피스 병실에서의 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끓는 담을 힘이 없어 뱉어내지 못하고 삼키면서 숨이 멎을 듯 힘겨운 호흡으로 형은 나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기침하면서 담을 많이 뱉어왔긴 하지만 오늘 밤처럼 담이 들끓으면서 잠든 적은 없었습니다. 담이 많이 차서 뱉어내지 못하면 호수를 집어넣어 흡입기로 뽑아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어떠한지 지난해 중환자실에 있던 누이 동생을 보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흡입기에 호수를 집어넣으면 온몸을 요동치며 힘들어하는데 이를 어찌할까요? 소변도 못 본 지 10시간이 넘어서 지난번처럼 줄을 끼워 인위적으로 배출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의 육신이 자연스러운 생리 활동을 못해 물리적 힘을 가해야 한다면 이를 겪는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하고 싶도록 가엾은 형에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기침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일으켜 앉혀 등을 두드려주고 가슴을 쓸어주고 억지로 약을 먹여도 들끓는 형의 숨소리는 내 영혼을 날카롭게 흱니다. 악령의 세포들은 평화의 한 조각마저 찾아내어 부지런히 쪼아 먹고 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찾은 형이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별히 수녀님께 부탁하여 일반 병실보다 간호하기 편한 곳이라서 옮겨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형은 또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밤새 형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어머니와 형수에게 전할 때 위안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가끔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들어서 한숨 짓게 하는 일은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혼자 감당하도록 하셔서 잠시라도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게 하소서.